한창 직장 생활로 바빠요. 근데 투자는 해보고 싶다. 사회 초년생을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 이런 거. 빌라도 했지만 네. 했었거든요. 네. 대출이 그래도 7~80% 정도 네.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청약 요즘 어렵잖아요. 어떻게 부세님은 2번이나 당첨이 되셨어요? 제가 그때 활용했던 방법이 네. 제가 듣기로는 부세님이 회사 다니시면서도 네. 그 부동산 공부를 그냥 생활에서 이제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평소에 하는 그런 부동산 공부 습관 이런 거 좀 있을까요? 팁 같은 거? 누구나 좀 따라하기 쉬운 방법은 출퇴근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잘 활용해서 하시면은 내가 시간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네.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주말도 이틀 내내 네. 뭐 쉬기보다는 네. 하루 정도. 토요일 날 부동산이 문을 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어디 약속 잡았다고 하면은 한 2~3시간 전에 약속 장소에 좀 빨리 네. 가서 근처에 좀 부동산을 이렇게 돌아본 적도 있고. 아, 약속 시간 전에 좀 몇 시간 먼저 가서요? 네. 아, 여기는 이런 분위기구나. 상가 같은 경우에 이제 월세가 얼마 정도 나오는구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서 물어보고 하면은 따로 내가 시간을 뭔가 투자하지 않더라도 그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남자친구랑 또 같이 재테크를 하고 있어요. 아, 남자친구분도 재테크를 하세요? 네, 주말에 네. 같이 데이트 간다 생각하고 네. 이제 부동산 가서 물건도 좀 보고. 그래서 저희는 장소가 이제 매번 네. 바뀌거든요. 수도권 어디 물건이 이렇게 괜찮다 하면은 이제 그날은 이제 데이트 장소가 거기가 되는 거죠. 가다 보면은 또 이게 거기 꼭 한 군데 이렇게 맛있는 맛집이랑 지역 맛집. 네, 그런 데가 하나씩 꼭 그래서 있더라고요. 그게 또 별미죠. 맛있는 데 가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물건 뭐 어땠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재미로 하는 게 이제 임장 데이트인 것 같아요. 아, 좋다. 한창 직장 생활로 바빠요. 근데 투자는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런 투자를 좀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 투자의 재미도 드리고 또 돈도 벌고 그럴 수 있다. 이런 거 있으면 좀 조언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을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 이런 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분양권이나 오피스텔, 요즘에 네. 이제 빌라는 대출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서 네. 오피스텔을 그냥 취득하지 말고 경매로 시세보다 아. 저렴하게 취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매도할 때도 어느 정도 시세 차익도 보면서 네. 월세 수익도 거두고.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특히 경매나 공매가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는 게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좋은 물건들이 이제 경매나 공매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공실이 많다고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뭐 상가 같은 기본적으로 주변에 공실이 많다고 하면 이제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게 맞고요. 본인만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공부를 통해서 하시면서 내가 물건을 볼 때도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물건도 찾아보고 경매나 공매도 어렵지는 않은데 일정 수준의 이제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 습득을 하고 계속 이제 실전 노하우를 쌓는 거죠. 계속 물건 보러 가서 물건이 가격이 얼만데 지금은 뭐 한 번 더 떨어져야지 입찰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원하는 가격에 입찰을 넣었는데 되면 좋고 아니면 또 다른 물건 찾아보고 계속 이제 그런 과정들을 반복해 나가면서 이제 실력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이제 오피스텔 투자하라고 하면은 막 다들 많이 말려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가는 수요도 있지만 아파트로 가지 못하는 수요는 또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로 또 많이 빠지거든요. 다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요즘에 아파트가 워낙 또 핫하니까 아파트만 또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틈새 시장을 잘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면은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네,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피스텔은 대출 잘 나와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대출 상담사분 아시는 분이 계셔서 통화를 했는데 뭐 한 7~80% 정도 대출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경공매 아니고 일반도요? 일반 매매로 가도 이제 어느 정도 조건을 순도를 하면은 그 정도의 대출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대출 잘 나오는구나. 네. 사실 20대는 신용이라고 할 기록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더 신용 관리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좀 난감하기도 할 것 같은데 이럴 때 신용 관리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이제 막 취업을 했고 뭔가 돈을 이제 막 벌기 시작하는 상황이면은 아예 이제 신용 실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영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돈을 모으기 시작할 때 절대 뭐 신용카드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영상들을 저도 되게 많이 봤는데 사실 오히려 이럴 때 신용카드를 더 써줘야 신용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뭔가 받으려고
받으려고 할 때 좋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지 실적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은행에서도 이제 잘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의 장점이 신용실적을 쌓을 수 있다가 첫 번째가 될 수 있겠고요.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무이자 할부 받는 게 제일 안 좋은 습관이고요. 저도 그래서 신용카드는 무조건 이제 일시불로 긁으려고 하거든요. 이제 신용카드를 장점만을 잘 활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체크카드 우리 쓰는 이유가 쓰는 대로 통장에 돈이 바로 빠져나가잖아요. 그거를 신용카드에 똑같이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플에서 신용카드 쓴 거를 미리 갚을 수가 있어요. 네, 쓰고 나서 어플로 들어가서 먼저 이제 결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카드를 쓰면서도 계속 이제 긴장을 하면서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신용카드라고 해서 이게 막 방탕하게 쓰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이건 내가 목적을 갖고 하는 거니까 내가 얼마 정도 썼는지 중간 점검도 되고 네. 그만큼 또 채워놓으면 오히려 이 사람은 신용이 확실한 사람이구나 오히려 네. 그렇게 또 신용도가 올라가는 그런 방법 그거 진짜 좋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부세님이 굉장히 청약 요즘 어렵잖아요. 근데 그 네. 어려운 청약에도 또 장점이 되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청약이 거의 무주택에 자녀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점수가 되게 높아야지 당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부세님은 2번이나 당첨이 되셨어요? 청약은 크게 보면 뭐 1순위, 2순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1순위는 통장 가입 기간이나 무주택 기간 네. 그리고 부양가족이 얼마나 있는지 네. 총 3가지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네. 순위를 매기는 게 1순위 방식이라면 네. 이제 2순위는 통장이 일단 들어가 있고 통장 가입한 지 기간 횟수는 상관없이 네. 넣을 수 있는 게 2순위고 제가 주로 도전했던 거는 이제 무순위라고 해서 네. 흔히 말해서 약간 줍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방식을 네. 활용을 해서 좀 많이 당첨이 됐었어요. 이번에 제 친구도 네. 인천 쪽에 네. 초역세권 이제 대단지에 이번에 당첨이 돼가지고요. 친구도 통장 만든 지 이제 2달 됐었거든요. 그래서 가점이 진짜 한 10점도 안 됐을 거예요. 무주택도 기간이 얼마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 같은 때 약간 좀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네. 법도 되게 자주 바뀌고 이게 청약시장이 약간 좀 주춤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요즘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벌써 미계약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당첨이 됐는데 포기를 하는 그런 계약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그런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이나 그런 아파트 분양권들은 충분히 지금도 매수를 할 수 있고 당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틈새를 잘 좀 노려보시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세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저도 이제 교환학생을 대학생 때 다녀왔는데 거기서 그냥 저 혼자 뭔가 이렇게 딱 떨어져서 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그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내가 아무리 여기서 잘 나가고 있고 뭔가 돈을 벌고 하더라도 내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구나 라는 거를 타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어요. 지지고 볶고 하면서도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야 그게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잘 지켜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금전적인 힘도 있어야 그런 내 사람들을 잘 지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신 계기가 된 것도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왠지 부자되는 세상님이 앞으로 나이는 어리시지만 멋진 멘토로 성장해 나가실 것 같아요. 그런 그 과정들을 항상 응원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행크TV 또 잊지 말고 나와주셔야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약속해 주세요. 뭐 어떻게 약속해? 약속해서 이 노래 아세요? 네. 우리 같은 세대네.